내 집 탐내는 아들 내외 빈손으로 쫓아낸 사연.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법적으로야 가족이지만 정서적으로 어머니는 저희랑 우리 식구라는 느낌은 아니잖아요. 어머니, 집번호 왜 바꾸셨어요? 우리 지금 문 앞인데 저희 어떻게 들어가라고요? 내가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아니, 너희는 어떻게 그럴 수 있었니? 그날을 어떻게 잊을 수 있을까요? 1985년 유난히도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여름날이었습니다. 갓 돌이 지난 정우를 등에 업고 남편의 퇴근길을 기다리고 있었죠. 하지만 돌아온 건 남편이 아니라 공사 현장에서 사고가 났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습니다. 복순아, 미안하다. 정우, 우리 정우 잘 키워줘. 남편은 그 투박한 손으로 내 손을 딱 한 번 쥐어보고는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30도 안 된 젊은 과부. 앞길이 구말리 같은데 제 손에 남은 건 텅 빈 통장 하나와 배고프다고 울어대는 어린 아들뿐이었습니다. 눈물은 사치였어요. 당장 내일 아들 입에 들어갈 우유 한 통이 급했으니까요. 다음 날부터 저는 머리를 질러매고 남대문 시장 끝자락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미천이 없으니 고등어 몇 마리, 갈치 몇 토막이 전부였죠. 자, 싱싱한 고등어 사세요. 떨이요, 떨이. 새벽 4시 남들 다 자는 시간에 정우를 포대기에 싸매고 경매시장에 나갔습니다. 겨울이면 생선 상자에 담긴 얼음물에 손등이 터져 피가 났습니다. 그 피가 생선 피인지 내 피인지도 모른 채 찬물에 손을 담가야 했습니다. 손가락 마디마디가 퉁퉁 붓고 손톱 밑에는 지워지지 않는 생선 비린내가 문신처럼 박혔습니다. 가장 서러웠던 건 배고픔보다 정우에게 미안한 마음이었습니다. 시장 구석, 찬바람이 숭숭 들어오는 사과 괴짝 위에 담요 한 장 깔고 정우를 눕혀놓으면 그 어린 것이 엄마의 장사를 방해 안 하려고 눈만 껌뻑거리며 저를 쳐다보곤 했습니다. 정우야, 엄마가 미안해. 조금만 참자. 우리 아들 배불리 먹게 해줄게. 돈을 모으기 위해 저에겐 지독하리만큼 엄격했습니다. 버스비 500원이 아까워 시장에서 집까지 1시간을 걸었습니다. 머리에는 팔다 남은 생선 상자를 이고 등에는 잠든 정우를 업은 채 말이죠. 하루는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도저히 걸을 수가 없더군요. 지나가는 버스를 보며 주머니 속 500원을 만지작거렸습니다. 하지만 그 돈이면 내일 정후 분유를 조금 더 좋은 걸로 살 수 있다는 생각에 끝내 버스를 타지 못했습니다. 빗물인지 눈물인지 모를 액체가 얼굴을 타고 흘렀습니다. 그때 다짐했습니다. 내 자식은 절대로 나처럼 비린내 맡으며 살게 하지 않겠다. 남들처럼 번듯하게 키워서 누구 앞에서도 기죽지 않게 만들겠다. 그 도끼가 저를 버티게 했습니다. 남들 고기 사 먹을 때 저는 생선 대가리 넣고 끓인 국물에 찬밥 말아 먹으며 10년, 20년을 버텼습니다. 하늘이 제 고생을 알았던 걸까요? 정우는 속 한 번 안 썩이고 공부를 참 잘했습니다. 시장 바닥에서 찌든 엄마를 창피해 하기는커녕 학교 끝나면 달려와 제 퉁퉁 부은 다리를 주물러 주던 착한 아들이었습니다. 엄마, 나 합격했어. 장학금도 받는데. 정우가 명문대에 합격했다는 통지서를 가져온 날, 저는 시장 한복판에서 엉엉 울었습니다. 상인들이 다 쳐다봐도 상관없었습니다. 지난 세월의 서름이 씻겨 내려가는 것 같았죠. 그래, 정우야. 이제 됐다. 엄마는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저는 그때 믿었습니다. 제 희생의 보답이 드디어 시작되는 줄 알았죠. 내 아들이라면, 내가 이렇게 키운 내 아들이라면 평생 내 곁에서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 줄 알았습니다.
그게 착각이었다는 걸 알기까지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지만요. 비린내 나는 손으로 금지옥엽 키워낸 아들. 하지만 그 아들이 장가를 가고 식구라는 이름으로 들어온 며느리는 복순의 평생을 뒤흔들기 시작합니다. 과연 복순의 헌신은 어떤 대가로 돌아오게 될까요? 아들이 번듯한 대기업에 취직하고 이름만 대면 아는 집안의 딸. 지영이를 데려왔을 때만 해도 세상이 제 발 아래 있는 것 같았습니다. 내 손의 흉터가 아들의 훈장이라 믿었으니까요. 하지만 학가를 시작한 첫날부터 집안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어머니, 이 낡은 장식장은 버리면 안 될까요? 거실 인테리어랑 너무 안 맞아서요. 제 남편이 살아생전 사준 유일한 가구였지만 며느리의 그 세련된 말투 앞에 제 추억은 그저 낡고 냄새나는 짐이 되었습니다. 정우는 그 옆에서 엄마 지영이 말이 맞아. 요새는 미니멀리즘이 유행이래라며 거들더군요.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제 인생이 이 집에서 조금씩 지워지기 시작한 게요. 며느리 지영이는 고상했습니다. 늘 향수 냄새를 풍기며 우아하게 차를 마셨죠. 반면 저는 평생 시장통에서 생선 비늘을 긁어대던 습관이 몸에 배어 있었습니다. 하루는 손주 녀석이 귀여워 볼을 부비려는데 며느리가 비명을 지르며 아이를 낚아채더군요. 어머니, 손 씻으셨어요? 어머니 몸에서 자꾸 생선 비린내가 나는 것 같아서요. 애들은 피부가 약해서 세균 옮을까봐 걱정돼서 그래요. 서운해하지 마세요. 서운해하지 말라니요. 그 비린내 나는 손으로 벌어온 돈으로 지들 아파트 전세금 보태주고 결혼식 비용 다 됐는데 정작 아들놈은 제 아내 눈치를 보느라 식탁 밑에서 제 발등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제 가슴 한구석이 쩍하고 갈라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느덧 저는 이 집의 주인이 아니라 월급 안 주는 파출부가 되어 있었습니다. 아침 6시부터 일어나 아들 내외 출근 준비에 손주 등원까지 도맡았습니다. 며느리는 퇴근하고 돌아오면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소파에 누워 휴대폰만 들여다봤죠. 어머니, 오늘 국이 좀 짜네요.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요즘 사람들은 싱겁게 먹어야 건강해요. 제가 시장에서 사온 싱싱한 재료로 정성껏 차린 밥상은 며느리의 말 한마디에 못 먹을 음식이 되곤 했습니다. 정우는 그럴 때마다 제 편을 들어주기는커녕 엄마 요즘 애들 입맛이 그래. 지영이가 요리책 사줄 테니까 공부 좀 해봐라며 제 가슴에 대못을 박았습니다. 시장통에서 저를 자랑스러워하던 그 착한 아들은 이제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한 번은 며느리 친정 식구들이 저희 집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지영이는 제가 만든 음식들을 예쁜 그릇에 옮겨 담으며 손수 만든 척을 하더군요. 저는 거실에 나가지도 못했습니다. 어머니, 저희끼리 할 얘기가 많아서요. 어머니는 방에서 편히 쉬세요. 이따가 과일 깎아 놓으시면 저희가 가져다 먹을게요. 닫힌 방문 너머로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안사돈, 사위가 이번에 승진했다면서요? 지영아, 너 시집 잘 갔다. 그들의 화기애애한 대화 속에 제 자리는 없었습니다. 저는 어두운 방 안에 홀로 앉아 30년 전 시장 바닥에서 버스비 500원을 아끼며 걸었던 그 길을 생각했습니다. 그때 흘린 빗물이 지금 제 뺨을 타고 흐르는 눈물보다 덜 차가웠던 것 같습니다. 며느리의 무시는 갈수록 교묘해지고 믿었던 아들의 침묵은 복순의 가슴을 멍들게 합니다. 그리고 다가온 가족여행 소식. 그곳에서 복순은 인생을 뒤바꿀 차가운 진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칠순 생일을 보름 앞둔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거실에선 아들 내외가 노트북을 펴놓고 며칠째 무언가를 속닥거리고 있었죠. 해외 유명 휴양지 사진이며
비즈니스석 항공권 이야기로 온 집안이 들떠 있었습니다. 내심 기대했습니다. 아, 정우가 내 칠순이라고. 드디어 여행을 준비하는구나. 고생만 하니 엄마, 비행기 한번 태워주려는가 보다 싶어 가슴이 설레었죠. 저는 그날 기분 좋게 갈비찜을 했습니다. 정우야, 지영아, 밥 먹어라. 제 목소리에 며느리가 고개를 들더군요. 어머니, 마침 잘 오셨어요. 드릴 말씀이 있는데. 식탁에 앉자마자 며느리가 비행기 표 3장을 내밀었습니다. 아들 것, 며느리 것, 그리고 손주 것. 제 것은 없었습니다. 어머니, 이번 저희 친정 부모님 칠순 기념으로 유럽 여행을 가기로 했어요. 저희가 다 모시고 가는 거라 어머니까지 가시면 일정도 너무 힘들고 또 애들 챙기느라 어머니 신경 못 써드리면 저희 마음도 안 좋잖아요. 제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그래. 친정 부모님 칠순이면 가야지. 그런데 지영아, 올해는 내 칠순이기도 한데 나도 너희랑 같이 가면 안 되겠니? 제 조심스러운 물음에 며느리는 마치 못 들을 소리를 들었다는 듯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그리고는 옆에 있던 아들을 툭 치더군요. 아들 정우는 국구름만 휘저으며 눈을 피했습니다.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법적으로야 가족이지만 정서적으로 어머니는 저희랑 우리 식구라는 느낌은 아니잖아요. 이번 여행은 저희끼리 온전히 가족애를 다지고 오고 싶어서요. 어머니가 그 부분은 이해를 좀 해주세요. 우리 식구가 아니다. 그 말이 제 고막을 찢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30년을 비린내 맡으며 번 돈으로 저 아들놈 대학 보내고 이 아파트 장만할 때 내 전 재산 다 털어 넣었는데 며느리 친정 부모님 유럽 여행 보내줄 돈도 사실 제 주머니에서 나간 거나 다름없는데 말입니다. 정우야, 너도 그렇게 생각하니? 내가 너희 식구가 아니냐?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묻자 아들은 그제야 숟가락을 놓으며 한숨을 푹 내쉬었습니다. 엄마, 지영이가 틀린 말한 건 아니잖아. 솔직히 엄마랑 여행 가면 먹는 것부터 잠자리까지 다 맞춰드려야 하는데 우리도 이번엔 좀 쉬고 싶어. 엄마는 그냥 집에서 편하게 쉬는 게 도와주는 거야. 용돈 10만 원 드릴 테니까 친구분들이랑 맛있는 거 사드세요. 10만 원. 제 평생을 바친 대가가 고작 그 지폐 한 장이라는 사실에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방으로 들어와 불도 켜지 않은 채 어둠 속에 앉았습니다. 거실에선 다시 여행 계획을 짜며 깔깔거리는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가족이 아니니 빠져달라는 그 말이 제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래, 가족이 아니라고 했지? 내가 남이라고 했지? 거울 속에 비친 제 손목을 보았습니다. 30년 생선 비늘 긁느라 뒤틀린 손가락, 찬물에 불어터진 마디들. 지금까지 이 손은 오로지 자식을 위해서만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그래, 너희 말 잘했다. 내가 남이면 남답게 행동해줘야지. 저는 벽장에 깊숙이 넣어두었던 집 문서와 인감도장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평소 알고 지내던 부동산 사장님께 문자를 보냈습니다. 사장님, 저번에 말씀하신 그 아파트 급매로 진행해 주세요. 눈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차갑고 단단한 결심이 그 자리를 채웠습니다. 며느리가 말한 그 우리 식구가 여행을 떠나는 날, 제 진짜 반격은 시작될 것입니다. 믿었던 아들의 배신과 며느리의 폭언. 복수는 이제 희생하는 어머니의 가면을 벗어 던집니다. 자식들이 호화로운 여행을 즐기는 사이 복순이 준비한 상상도 못할 선물은 무엇일까요? 새벽 5시 현관문 닫히는 소리가 고요한 집안을 울렸습니다. 며느리는 들뜬 목소리로 캐리어를 끌며 어머니,
냉장고에 반찬 해놨으니까 챙겨 드세요. 라고 형식적인 인사를 던졌고 아들놈은 끝내 제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 못한 채 문을 나섰습니다. 창밖으로 멀어지는 그들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조용히 응조렸습니다. 그래, 잘 다녀오너라. 다시 돌아왔을 때 너희가 마주할 풍경이 꽤나 낯설 게다. 그들이 떠나자마자 저는 미리 연락해둔 이삿짐 센터를 불렀습니다. 하지만 이사는 아니었습니다. 제 짐만 빼내는 거였죠. 30년 넘게 써온 낡은 재봉틀, 남편의 유품인 장식장, 그리고 시장통에서부터 금지옥엽 아껴온 제 물건들, 집안 곳곳에 스며든 비린내를 지우듯 제 흔적을 하나하나 지워나갔습니다. 며느리가 그토록 싫어하던 어머니의 냄새를 완전히 없애주는 것이 제가 줄 수 있는 마지막 배려였으니까요. 텅 빈 안방을 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방을 채우기 위해 내가 얼마나 많은 고등어의 배를 갈랐던가. 하지만 돌아온 건 남이라는 낙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기꺼이 남이 되어주는 게 예의겠지요. 오전 10시 부동산 사장님이 매수인을 데리고 도착했습니다. 복순 씨, 정말 괜찮겠어? 아들한테 말도 안 하고 이렇게 금매로 넘겨도? 걱정스러운 사장님의 물음에 저는 인감도장을 꽉 쥐고 대답했습니다. 사장님, 이 집 살 때 내 돈 한 푼 안 들어간 데 없어요. 아들 명의로 가등기만 해줬지 실소유주는 나예요. 가족이 아니라는데 내 재산 내가 정리해서 나답게 살겠다는데 누가 뭐라 하겠어요? 서류 위에 인감도장을 찍는 순간 묵직한 쾌감이 전율처럼 몰려왔습니다. 곧이어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아들 내외가 야금야금 뺏으려던 제 비상금과 적금을 모두 해지하고 제 명의의 단독 계좌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아들의 신용카드 가족카드 설정도 그 자리에서 해지했죠. 죄송하지만 사용자 요청으로 정지되었습니다. 여행지에서 이 메시지를 받을 며느리의 얼굴을 상상하니 평생 묵었던 체증이 내려가는 것 같았습니다. 모든 처리가 끝난 뒤 저는 마지막으로 현관 번호키를 바꿨습니다. 그들이 알 수 없는 오직 저만이 아는 숫자로요. 그리고 며느리가 그토록 원하던 식구들만의 공간을 완벽하게 비워둔 채 저는 예약해둔 최고급 시니어 타운으로 향하는 차에 올라탔습니다. 아들 정우에게는 짧은 문자 한 통을 남겼습니다. 여행은 즐거우니? 너희 말대로 남인 나는 이제 내 길을 가련다. 집은 정리했으니 돌아오면 알아서들 하거라. 휴대폰 전원을 껐습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이 평소보다 훨씬 선명하고 아름다웠습니다. 비린내 나던 제 인생에 처음으로 고급 향수 냄새보다 향긋한 자유의 향기가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단 하루 만에 모든 것을 정리한 복순. 이제 공항에서 돌아올 아들 내외를 기다리는 것은 굳게 잠긴 문과 빈털터리가 된 현실뿐입니다. 일주일 뒤 인천공항. 화려한 쇼핑백을 주렁주렁 매달고 귀국한 아들 내외의 얼굴은 사색이 되어 있었습니다. 여행지에서 카드가 정지되는 바람에 친정 식구들 앞에서 망신을 당하고 겨우겨우 돈을 빌려 입국했기 때문이죠. 정우 씨,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어머니한테 전화해봤어? 정우도 이게 무슨 상황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전화기가 계속 꺼져 있어. 아, 일단 집에 가서 얘기하자. 번호키가 왜 안 눌려? 엄마 문 좀 열어보세요. 하지만 굳게 잠긴 현관문은 대답이 없었습니다. 비밀번호를 수십 번 눌러봐도 들려오는 건 차가운 경고음뿐. 그때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며 세련된 코트를 입고 선글라스를 쓴 복순이 나타났습니다. 아니,
공공장소에서 웬 소란들이실까? 복순의 목소리에 아들 정우와 며느리 지영이 경악하며 돌아보았습니다. 엄마,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우리 짐은 다 어디 가고 문번호는 왜 바뀐 거예요? 우리 카드 정지시킨 것도 엄마예요? 복수는 천천히 선글라스를 벗으며 며느리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입가에 아주 옅은 미소를 띄우며 말했죠. 누구신데 남의 집 앞에서 엄마를 찾으실까? 아, 며칠 전에 우리 집에서 밥 얻어먹고 간 그 남들이신가? 어머니, 지금 장난하세요? 이 집 우리 신혼집이잖아요. 당장 문 열어주세요. 지영이 소리를 지르자 복수는 가방에서 서류 한 장을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장난이라니. 난 너희가 가르쳐준 대로 했을 뿐이야. 가족이 아니니까 내 재산은 내가 챙겨야지. 이 집 어제부로 매매 잔금까지 다 치러졌다. 새 주인 올 시간 다 됐으니 너희 짐은 저기 지하 창고에 맡겨둔 거 찾아가거라. 정우가 복순의 바짓가랑이를 붙잡으며 울먹였습니다. 엄마, 진짜 왜 이래? 우리 당장 갈 데도 없단 말이야. 엄마가 어떻게 우리한테 이럴 수 있어? 복수는 정우의 손을 차갑게 뿌리쳤습니다. 내가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아니, 너희는 어떻게 그럴 수 있었니? 내 칠순날 나만 쏙 빼놓고 여행 가면서 남이라고 선을 그은 건 너희다. 나는 그저 너희 뜻을 존중해서 이제부터라도 남처럼 내 인생 살기로 한 거야. 너희 키워준가? 안 받을게. 대신 내가 준 아파트, 돈, 그건 내 노후 자금으로 깨끗이 환수했다. 아들 내외를 뒤로하고 돌아서는 복순의 발걸음은 깃털처럼 가벼웠습니다. 등 뒤에서 며느리가 통곡하고 아들이 절규하는 소리가 들려왔지만 복수는 단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복수는 바다가 보이는 최고급 실버타운 발코니에 앉아 향기로운 홍차를 마시고 있습니다. 더 이상 손에선 비린내가 나지 않습니다. 비싼 향수 냄새보다 더 달콤한 자유의 향기가 온몸을 감쌉니다. 여러분, 자식 농사 잘 지으면 효도 받을 줄 알았죠? 아니요. 요즘 세상엔 내 지갑이 가장 큰 효자입니다. 자식한테 다 주고 눈치 보며 살지 마세요. 내가 나를 대접해야 남도 나를 대접하는 법입니다. 저는 이제야 제 진짜 이름을 찾았습니다. 시장통 생선 장수, 정우 엄마가 아니라 나 박복순으로 말이죠. 30년의 희생을 뒤로하고 당당히 자기 인생을 선택한 복순 씨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노후는 안녕하신가요? 지금 이 순간에도 자식을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고 계신다면 한 번쯤 자신을 위해 도장을 챙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댓글로 지혜를 나눠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내용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